모닝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 모두 양호한 모습을 보였던 양시장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1% 넘게 올랐죠? 네, 맞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2,600선을 회복했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반도체 수출 호조 소식에 반도체주 투자 심리가 회복됐고요. 2차 전지주들도 동반 강세 보였습니다. 네, 한 주의 첫 거래일은 일본 증시 휴장과 함께 무난한 모습을 보였는데 글쎄요, 이번 주도 미국에서 굵직한 지표들 많이 발표되거든요. 과연 오늘도 반등의 지속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주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회복을 해줍니다. 지난주 월요일의 낙폭이 너무나 과도했기에 이번 주도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 좀 무탈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한켠 자리했지만 8월의 두 번째 월요일도 무사히 반등 기조를 이어가준 하루. 8월 12일 월요일장 한마디, 코스피 반등 지속, PBR 0.9배 상향 이탈입니다. 양시장 모두 1% 넘게 상승 마감한 전거래일, 지난주 금요일 미 증시도 반등을 했겠다. TSMC 7월 매출액도 증가를 했겠다. 8월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를 보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액도 견조하게 나왔겠다. 우려스러웠던 일본 증시는 휴장이었겠다. 반등을 위한 환경은 완벽하게 세팅되었고 코스피는 2,600포인트의 안착, PBR 0.9배 이하의 과매도 구간을 탈피해준 월요일장.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특징 섹터까지 이어서 확인해보고 오시죠. 월요일 양시장 모두 강세 보였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우려 완화 등 시장에 부담이 됐던 이슈들이 확대되지 않고 약해지자 회복세를 이어갔는데요.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세 일주일 만에 2,600선을 회복했습니다. 1.15% 올라 2,618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은 약 780억 원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1,400억 원 가까이 순매수했습니다. 다만 아직 외국인 수급은 크게 시장으로 돌아오지는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외국인은 코스피 현물은 매수했지만 코스피 선물은 여전히 매도했습니다. 또 코스닥의 경우 1,500억 원가량 팔았는데요. 이외에도 이날 특징적으로 개인과 기관 또한 양시장에서 다른 포지션을 보였습니다. 개인은 코스피는 매도, 코스닥은 매수했고요. 기관은 코스피는 샀지만 코스닥은 팔았습니다. 또 코스닥은 반도체 소부장과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1% 올라 772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럼 더 구체적으로 어떤 섹터가 또 시장을 움직였는지 한 발 더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날 시장에서 해리스 트레이드가 부각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후보가 핵심 경합주 세 곳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는 소식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이에 해리스 공약 중 메디케어 확대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의료 AI 관련주들은 빨간불 켜냈고요.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마리화나 관련주들도 상승률 상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지속했는데요. 코로나19 재유행 속 개별 이슈들이 부각이 됐습니다. 신풍제약은 뇌졸중 치료제 임상 신청 소식에 상한가 터치했고요. 셀리드는 중국과 일본에서 코로나 백신 관련 벡터 플랫폼 허가가 등록되면서 마찬가지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앞서 이날 반도체주들이 강세 보였다고 전해드렸는데요. TSMC의 7월 매출이 호조를 보이고 8월 1일에서 10일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특히 지난주 약세를 보였던 종목 그중에서도 한미반도체와 SK하이닉스의 반등이 눈에 띄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5%, SK하이닉스는 3%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외에도 어떤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절대적 과매도 자리 영역을 탈피해준 전거래일 월요일장, 그 중심에는요. 숫자가 견조하게 찍힌 반도체와 또 정부 정책 발표에 따른 건설주, 전기차 배터리 화재 관련주가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던 하루였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배터리가 전기차의 선택 기준으로 우뚝 서다. 전기차 화재 관련주 자세히 톱어보겠습니다. 전날 다수의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기록했죠. 사실 상한가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뭔가 차트 자리도 애매하고 또 손이 쉽게 잘 나가지 않는 종목들이 일제히 급등을 하는 물상한가가 나온 만큼 현 시점 우리는 실체가 있는 기업들에 대한 선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보여 오늘 브리핑 이슈 전기차 화재로 선정해봤습니다. 그럼 관련주들의 반등 배경으로 한번 출발해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전기차 화재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없도록 신속한 대책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당부했는데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었던 벤츠 전기차 화재 발생이 밈으로 만들어져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후 감지된 전기차 포비아 확산 사태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인 셈입니다. 이에 연장선상으로 오늘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회의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 배경이 더 있습니다.
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승리의 키를 쥐고 있는 세계 경합주,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 4%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뉴욕타임즈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날 태양광, 풍력, 배터리 셀 업체 같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들은 일제히 강세 배경을 보인 것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전기차 화재 관련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건 다음 달이지만요. 서울시는 지난주 먼저 발빠른 예방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서울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라면 엘리베이터에서 이 내용 확인을 해보셨을 겁니다. 이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90% 이하로 충전을 제한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급속 충전기 충전율은 80%로 제한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배터리에 대한 알 권리 보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부는 전기차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재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자동차 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배터리 용량까지는 안내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나 제품명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칼을 빼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따른 반응이 국산차와 수입차 업체들이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바로 다음 날 9일 배터리 정보를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보시면요. 코나 일렉트릭 2세대만 중국 CATL 배터리 업체를 쓰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LG 엔솔, SK온 배터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는 또 바로 어제 오후 공개를 했거든요. 현재 판매 중인 차종은 물론 이미 국내에서 단종된 전기차의 배터리 정보까지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입차 업체들은 조용한데 BMW 그룹 코리아가 유일하게 정보를 공개했을 뿐 최근 화재가 발생한 벤츠 코리아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해외 본사의 재가가 뒤따라야 한다는 게 그 이유인데 글쎄요. 본사 재가가 사람의 목숨까지 담보를 할 수 있을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관련주 흐름까지 살펴보시죠. 살펴볼 종목이 좀 많아서 두 페이지로 나눠봤습니다. 먼저 나노팀입니다. 전기차 열폭 주 방지 패드를 국산화해서 제조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정 조건 하에서 셀과 셀 간의 화재 전이가 차단되는 역할을 하는 소재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니 보다 좀 근본적인 화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라는 인식 속 주가는 5거래일 연속 올랐고요. 전날은 지금 16% 넘게 급등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이닉스도 볼까요? 배터리 화재 확산을 지연하는 내화 격벽을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파우치형 배터리 전기차 주행 중에 이탈하지 말라고 설치하는 패드도 개발하고 있어 대장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5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전일장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한중 NCS도 보겠습니다. 순행식 ESS 냉각 시스템을 양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전기 에너지 충전하면서 발생한 열을 물로 식히는 기술을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대장주격으로 움직이면서요. 주가는 어제 6.8%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드 위즈 볼까요? 과충전 예방을 위한 전력선 통신 PLC 모뎀 1위 제조업체입니다. 전날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총은 이제 2,3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민테크가 있습니다. 배터리 제조 불량이나 과충전 여부를 신속 진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체로요. 올해 5월 신규 상장된 종목입니다. 주가는 2거래일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빛레이저인데요. 배터리 조립 공정에서 사용하는 셀 추적 레이저 마킹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로 주가는 전날 24% 넘게 급등 마감했습니다. 지난 6월엔 우리 리튬 배터리 공장 폭발 사고 있었죠. 그리고 8월에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배터리 포비아가 커지고 있는 지금 상황, 전기차 캐즘 구간을 지나고 있는 현 시점, 우리는 실체가 있는 화재 방지 관련주들의 움직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주요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어제 장 마감 후에 나온 공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입니다.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IP를 기반으로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재경신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3,321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52.6% 증가했고요. 호실적의 시간의 거래에서는 8.5% 올랐습니다. 이외에도 코스메카 코리아도 호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이 1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매출, 순익 모두 시장 예상을 웃돌며 시간의 거래에서 6.5% 상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CJ제일제당은 주당 1,000원의 중간 배당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일정입니다. 어제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 정부가 긴급 회의를 개최했죠. 오늘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차관급 회의가 진행됩니다. 9월 종합대책 발표 전 단기 대책 등이 오늘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넷마블은 신작 모바일 캐주얼 RPG 게임인 7개의 돼지 키우기를 공개합니다. 글로벌 인기 애니메이션을 활용해 만든 게임인 만큼 흥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이 가고요. 마지막으로 오늘도 CJ제일대당, 하나생명, JYP 엔터테인먼트 등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계속됩니다.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도 체크해봤습니다. 반도체 긍정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렌드포스가 리포트를 내놨죠. 내년 D램 매출 성장률이 지금 현재보다 50% 넘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예측의 보고서를 내놨는데 트렌드포스가 월간 리포트에서 이렇게 2025년 전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근거를 배경으로 리포트를 써냈는데 글쎄요. 오늘 일본 증시 다시 휴장을 마치고 개장을 합니다. 이와 맞물려서 일본 증시 주가 추이와 함께 우리 증시 상승의 중심에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의 반등 지속성 여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